이건 절대 인간의 손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공학자들과 고고학자들마저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든 기괴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수천 년 전 피라미드 지하에 숨겨진 100톤짜리 초정밀 석관, 비바람을 1600년 동안 막고도 녹이 단 1g도 안 쓴 미스터리 쇠기둥, 심지어 현대 과학보다 수천 년 앞서 만들어진 고대 화학 배터리와 천문 컴퓨터까지. 인터넷에 떠도는 흔한 외계인 음모론이나 주작지라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비행기표 끊고 현지 박물관에 가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100% 실존 유물들입니다. 학자들도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역사 교과서에서 통째로 쉬쉬하고 있는 고대의 충격적인 미스터리 유물 7가지. 팩트와 디테일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지금 바로 털어드립니다. 가장 먼저 찾아갈 곳은 이집트 사카라의 지하 안반 터널입니다. 서기 1850년 프랑스 고고학자 오기스트 마리에트가 조세르 피라미드 북서쪽 모래에 파묻힌 석조 스핑크스들을 따라 발굴하다 우연히 발견한 곳이죠. 스핑크스가 늘어선 길 끝에 도달하자 지하 건축물의 입구가 나타났는데 통로가 완전히 봉쇄되어 있어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해 억지로 뚫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석회암 안반을 파내어 만든 거대한 지하 미로가 펼쳐졌고 그중 가장 큰 갤러리 복도 양옆에는 검은색과 분홍색, 화강암으로 만든 거대한 상자 25개가 도열해 있었습니다. 각 상자는 길이 4m, 너비 2.5m, 높이 3.3m에 달합니다. 전체 무게는 화물열차 한 량과 맞먹는 100톤이었습니다. 좁은 지하방에 이런 거대한 괴물들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학계는 이곳을 세라페움이라 부르며 성스러운 황소 아피스의 무덤이라 우겼지만 그 어떤 상자에서도 황소의 뼈나 미라화의 흔적은 단 한 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건 상자의 가공 정밀도였습니다. 첨단 제조 분야에서 49년을 일한 엔지니어 크리스토퍼 던이 0.0002인치, 즉 약 5마이크로미터 공차를 가진 정밀 산업용 게이지로 실측한 결과 내벽은 현대 CNC 공작 기계로 깎은 듯 완벽한 평면이었고 모서리 각도는 정확히 90도를 유지했습니다. 모서리 곡률 반경은 단 4mm에 불과했습니다. 던이 미국의 전문 가공업체에 통화 강암으로 복제를 의뢰하자 예산이 무제한이어도 판 6개를 조립해야지 통원석으로는 현대 기술로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이 모스 굵기 6.5 이상의 화강암과 섭록암 덩어리들을 800km나 떨어진 아스완 채석장에서 캐와 여유 공간이 40cm밖에 안 되는 지하 통로에서 직각으로 꺾어 안치했습니다. 두 번째는 1901년 그리스 안티키티라 섬 앞바다 60m 해저에서 해면 채취 잠수부들이 우연히 건져 올린 유물입니다. 폭풍을 피해 바다로 내려갔던 잠수부가 수심 60m 아래 시체들이 널려 있다고 패닉에 빠져 소리쳤는데 선장이 내려가 확인해보니 기원전 약 65년경 침몰한 로마 선박 잔해와 2000년 동안 모래에 묻혀있던 대리석 조각상들이었습니다. 그 조각상과 동전 더미 사이에서 발견된 볼품없는 녹색 청동 덩어리가 아테네 국립박물관 상자에 2년이나 처박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정치가 스피리돈 스타이스가 우연히 금이 간 틈 사이로 완벽하게 깎인 톱니바퀴를 발견하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조작이라는 의심도 있었지만 2000년대 X선 단층 촬영으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내부에는 무려 37개의 정밀한 청동 기어가 빽빽이 맞물려 있었고 가장 큰 기어는 지름 13cm에 223개의 톱니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노트북만한 이 장치는 태양과 달, 5대 행성의 궤도를 계산하고 일식과 월식, 4년 주기 올림픽 일정까지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이 계산 정밀도는 유럽 과학이 1500년이 지난 뒤에야 도달한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소름 돋는 건 달이 타원 궤도를 돌며 속도가 변하는 현상을 계산하기 위해 축이 어긋난 2개의 기어를 겹쳐 놓았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자동차 바퀴가 코너를 돌 때 회전수를 조절해주는 차동 기어, 즉 디퍼렌셜 원리를 기원전에 이미 적용한 겁니다. 톱니는 손줄질로 불가능할 만큼 프레스로 찍어낸 듯 정밀했고 뒷면 패널에는 상세한 사용 설명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앞면 바늘 끝에는 화성을 뜻하는 붉은 구슬과 태양을 뜻하는 금색 구슬이 달려 있었죠. 그리스인들이 하늘을 청동 상자에 담았다면 세 번째 유물은 인도 대장장이들이 철을 길들인 결과물입니다. 인도 델리의 쿠아트 아리슬람 모스크 안뜰에 서 있는 높이 7.2m, 무게 6톤의 쇠기둥입니다. 산스크리터 비문은 4에서 5세기 굽타 왕조 시절 찬드라굽타 2세 국왕과 이 기둥을 연결짓습니다. 이 기둥은
무려 1600년 동안 몬순 폭우와 살인적인 폭염을 노천에서 버텼습니다. 델리의 기후에서 일반 철은 몇 년 만에 녹껍질로 뒤덮이고 에펠탑조차 7년마다 페인트를 덧칠하는데 이 기둥은 녹이 거의 슬지 않았습니다. 18세기에는 대포화를 맞고도 4m 높이의 찌그러진 자국만 남긴 채 끄떡없었죠. 1912년 영국 화학자들이 처음 샘플을 채취한 이래 91년이 지난 2003년 인도 캄프루 공과대학의 발라수브라마니암 교수팀이 X선 회절과 전기화학 테스트, 현미경 분석으로 비밀을 밝혔습니다. 철 내부에 황과 마그네슘은 거의 없고 약 1%의 인이 함유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조성이 비에 젖고 마르는 주기를 거치며 표면에 0.05mm 두께의 결정질, 인산철 보호막을 자발적으로 형성했습니다. 이 보호막은 흠집이 나도 스스로 치유되는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 대장장이들은 계측기나 교과서도 없이 오직 단련과 단조 용접을 통해 철 안의 인성분을 보존하며 스테인리스강이 발명되기 15세기 전에 자연적인 블록강을 만들어낸 셈입니다. 현대 야금학조차 이 정확한 성분 배합과 내구성을 완벽히 재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페인트 한 방울 없는 6톤의 쇠기둥은 현대산업이 지고 있는 부식과의 싸움에서 완벽히 승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형 박물관 방탄유리 속에 보관된 로마의 리쿠르고스 컵입니다. 고대 이색성 유리의 유일한 완형 유물이죠. 겉에는 리쿠르고스 왕이 포도나무 덩굴에 얽히고 디오니소스 신이 이를 지켜보는 신화 장면이 정교한 케이지컵 기법으로 깎여 있습니다. 두꺼운 유리 블록을 주저한 뒤 깎아낸 조각인데 마술은 유리 자체의 구조에 있었습니다. 밖에서 빛을 비추면 영롱한 옷 같은 녹색이지만 컵 안쪽에서 빛을 투과시키면 타오르는 루비빛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1990년대 전자현미경 분석 결과 그 비밀은 놀랍게도 나노 기술에 있었습니다. 유리 내부에 소금 알갱이의 1000분의 1 크기인 약 50나노미터의 금과 은 합금 입자가 7:3 비율로 녹아들어 있었던 겁니다. 은은 반사광에서 녹색을, 금은 투과광에서 붉은색 파장을 내는 표면 플라즈몬 공명 현상을 일으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진이 2014년에야 1제곱밀리미터당 1600만 개의 나노 입자 배열을 찍어내 간신히 재현해낸 초정밀 광학 기술을 로마인들은 16세기 전에 현미경도 없이 구현했습니다. 제국의 멸망과 함께 사라졌던 이 기술은 오늘날 초호감도 수질 오염 감지 센서 개발에 쓰이고 있습니다. 연회용 술잔을 위해 탄생한 기술이 17세기 만에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는 기술로 부활한 셈입니다. 다섯 번째는 1936년 이라크 바그다드 인근 파르티아 왕국의 수도 크테시폰 유적 철도 공사 중 발굴된 14cm짜리 점토 항아리, 바그다드 배터리입니다. 항아리 입구는 역청으로 밀봉되어 있었고 그 안엔 구리 원통과 벽에 닿지 않게 고정된 철봉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라크 국립박물관장 빌헬름 퀘니히는 전이차가 다른 두 금속 사이에 전해질 공간이 있는 화학전지, 즉 갈바니 전지임을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내벽의 부식 흔적은 산성물질이 들어 있었음을 가리켰고 미국 과학자 윌러드 그레이가 복제품에 포도즙을 채우자 실제로 약 1볼트의 전압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개를 연결하면 장신구 금도금에 충분한 전력을 얻을 수 있었죠. 인근 셀레우키아에서도 유사한 용기와 함께 청동바늘, 철바늘이 출토되었습니다. 1세기 로마 의사 스크리보니우스 라르구스가 통풍 환자의 발에 전기 가오리를 올려 치료했다고 기록했듯 전기를 의학에 쓴다는 개념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여섯 번째 유물은 1936년 고고학자 월터 에머리가 이집트 사카라 제1왕조 시대 사부의 무덤에서 출토한 직경 61cm의 원반입니다. 무려 5000년 전 유물이죠. 살짝만 쳐도 부서지는 취약한 전파남, 즉 메타실트 스톤을 조각해 3개의 굴곡진 날개가 중앙 허브로 모이는 완벽한 공업용 임펠러, 즉 회전 날개 형태를 깎아냈습니다. 도구를 돌이나 무른구리로 만들던 시대에 흠집 하나 없이 얇은 날개를 깎아낸 공법은 미스터리입니다. 한 연구자가 3D 프린터로 원반을 복제해 물속에서 돌려보자 전형적인 원심 임펠러처럼 강력한 와류를 일으키며 엄청난 물을 빨아올렸습니다. 에어버스의 엔지니어들 역시 복제품을 제작해 탁월한 공기역학적 특성을 확인했죠. 5000년 전 나일강 유역의 누군가는 원심력으로 물을 퍼올리는 유체역학 기술을 알았고 그 지식은 이름과 함께 모래 속에 묻혀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중국 시안 진시황릉의 병마용과 청동 무기들입니다. 70만 명이 동원된 거대한 무덤에서 8,009의 실물 크기 전사들과 함께 4만 점이 넘는 청동 화살촉, 95cm짜리 장검, 쇠뇌 부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놀라운 건 2200년 동안 흙 속에 묻혀 있었음에도 칼날이 어제 별인 것처럼 번쩍였고 여전히 날카로웠다는 겁니다.
학계는 무려 40년 동안 표면의 크롬 흔적을 보고 20세기에나 특허를 받은 고도의 크롬 도금 기술일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과 병마용 박물관의 연구로 크롬은 칼자루 57에서 묻어난 오염 물질임이 밝혀졌습니다. 진짜 비밀은 고주석 청동합금 비율과 시안 토양의 특성이었습니다. 유기물이 적고 미세 입자로 이루어진 시안의 알칼리성 황토가 산소와 수분을 완벽히 차단하는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한 것이죠. 복제품 실험에서도 영국 토양에선 4개월 만에 심하게 부식된 반면 시안 토양에선 온전히 보존되었습니다. 진나라 장인들은 전기화학이란 단어는 몰랐지만 완벽한 합금과 환경을 찾아내 제국보다 2000년을 더 살아남는 칼날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류의 역사가 미개함에서 출발해 첨단을 향해 똑바로 직선으로 상승해 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유물들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혁신적인 돌파구라 부르는 수많은 기술들이 사실은 과거의 조상들이 평범한 손기술로 일상처럼 누리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잊어버린 지식의 파편은 아닐까요? 진짜 미스터리는 그들이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왜 이 엄청난 기술들을 모조리 잊어버렸는가일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